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한국 메이저 국적 항공사 두 곳의 기업 결합이 추진 중인데 이 미국에서 법무부가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여객,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과 이 반도체 등 공급망의 탄력성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노선 슬롯을 이 다른 항공사에게 넘길 경우에 이 아시아나 인수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줄어들게 돼 이 대한항공이 고민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주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국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왔죠? 그렇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단독 보도였고요. 기자 3명이 합동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연방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대한 소송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게 뭐 공식화되는 거니까 모든 언론이 보도했을 텐데 소송 여부를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고, 그래서 폴리티코가 법무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단독 보도, 특종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소송을 아직 제기한 건 아니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제 이게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잖아요. 네. 그런데 왜 미국이 그걸 반대하는 건가요? 그걸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미국이 결국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한국의 항공사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국의 이제 두 개 메이저 항공사인데 이 한국의 두 개 메이저 항공사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독과점의 폐해가 생긴다. 이걸 이제 미국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명목상의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 미국과 한국 노선에서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회사가 경쟁하는 체제에서 하나의 회사가 사실상 독점하는 체제로 가게 되면 그만큼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이 걱정하는 건 기업 결합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되면 반도체 등 공급망의 탄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비행기가 사람만 실어 나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물도 실어 나르는데 뭐 한국의 삼성전자도 있지만 이 반도체를 이제 실어 나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 두 개 회사가 경쟁하는 경우에는 고객 입장에서는 딜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회사가 독점을 하게 되면 회사가 갑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런 그 공급망 탄력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한항공이 이제 한국의 유일한 메이저 항공사가 돼서 대한항공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되면, 예를 든다면 뭐 돈을 더 달라든가 이 돈 안 주면 우리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워낙에 이 세계적인 항공사들의 합병이기 때문에 또 미국 입장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이번에 폴리티코 보도 내용을 보면 이 연방 법무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문제를 검토해온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 폴리티코 보도를 보면 법무부가 지난 2년 동안 이 문제를 검토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도를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 보도를 통해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검토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무려 2년 동안이나 연방 법무부가 검토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법무부가 해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모두 그러니까 같은 도시를 지금 출항하는 게 어디냐면 미국에서는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하와이, 호놀룰루 등입니다. 이곳은 이제 아시아나도 운항하고 대한항공도 운항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노선 슬롯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게 최대 관건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항공도 들어가고 아시아나도 들어가는데 이게 하나가 회사가 되면 그 하나의 회사가 지금과 똑같은 그 운항 노선을 유지할런지, 운항 편수를 유지할런지 아니면 그걸 줄일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만약에 줄인다고 한다면 그로 인한 어떤 피해, 소비자들의 피해, 또 이런 화물 운송에서의 피해, 이런 걸 어떻게 그럼 만회할 수 있고 또 이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걸 이제 연방 법무부가 검토하고, 그게 너무 좋지 않다 그러면 이 합병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막아야 되겠다. 그걸 이제 2년 동안
연방법무부가 검토해 온 것으로. 사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노선들을 남겨놓기만 해도 이제 델타 항공이나 국적기들한테는 피해가 가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반대하는 거는 알겠어요. 네. 미국이 반대하는 그 의미는 알겠는데 그래도 또 많은 그 사람들은 아니 그렇다고 꼭 소송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왜 미국이 한국 기업 문제에 개입을 하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분명히 한국 기업입니다. 근데 단순히 한국 기업이 아니라 국제적 기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제적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국제적 네. 기업이라는 얘기는 한국 기업이지만 한국 안에서만 장사해서 한국에서만 한국 사람들 상대로만 돈 버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국제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당연히 국제적 기업이죠. 아이폰을 미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도 국제적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도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다 소송을 걸고 이런 거죠.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도 세계 각국을 누비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에게 의무가 있는 겁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항공회사들 같은 경우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국제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세계 네. 각국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공사들의 인수합병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련이 되는 국가들 모두에게 인수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국제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회사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한국 회사가 아니라 세계 회사죠. 왜냐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그 운송 활동을 하고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 회사니까 한국에서만 그냥 인수합병하면 너희들은 그냥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와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계 각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뭐 세계 각국의 취향하고 이 영향을 미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기업 독단적으로는 뭐 인수합병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한국을 대표하는 양대 메이저 항공사죠. 한국 국적 항공사들인데 네. 미국,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 노선에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에서 사업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두 개 회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네. 그래서 그 많은 나라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돈을 벌고 있는 그 많은 나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허락을 해줘야지 인수합병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 나라들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만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려고 한 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인 게 2021년 1월 14일인데 그때 그 한국공정거래위원회,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이게 독과점인지 이런 거를 그렇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나와 인수합병 절차를 밟았고요. 그와 동시에 세계 14개 국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11개 국가에서는 해결이 됐고요. 이제 3개 국가만 남아 있어요. 네. 11개 국가 해결됐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 결합을 승인한 국가도 있고 또는 우리가 굳이 뭐 승인 대상을 할 게 아니다. 우리는 그 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뭐 승인하고 말고 너희가 결정하면 그냥 따라가겠다. 그래서 심사를 끝냈고 그래서 이런저런 식으로 해서 14개 국가 중에 11개 국가에서는 다 끝났어요. 근데 3개 국가가 남았는데 어디냐면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3개 국가가 남았죠. 네. 유럽연합은 유럽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의 결정에 따라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최종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연합 EU가 뭐 미국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미국보다 더 강경한 지금 입장입니다. 이번에 그 폴리티코 단독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날 유럽연합이 중간 심사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그 합병에 대한 중간 심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유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은. 그래서 유럽 경제 지역과 한국 사이의 여객 운송, 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 대단히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유럽연합도 이번에 나온 보고서 내용만 보면은 거의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 같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그 합병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합병을 이렇게 해주면 승인해주겠다라는 조건을 또 그렇죠. 제시했더라고요. 어찌됐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합병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럼 네. 너희가 합병을 하고 싶으면 그래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라. 그럼 우리는 해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역제안을 한 건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합병 승인 요건으로 내세운 것은 인천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노선 점유율을 낮출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슬라슬 낮추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항공도 아시아나도 지금 유럽으로 한국과 유럽을 이제 연결하면서 운항을 하고 있는데 점유율을 낮추라는 거고요. 그러면 점유율을 낮추면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합쳤을 때의 슬롯이 뭐 예를 들어 100개라면 점유율을 뭐 한 60개로 낮춘다. 그러면 40개가 비잖아요. 네. 그렇죠. 그 남는 슬롯에 신규 항공사를 진입시킬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원하는 거는 독점은 반대라는 거죠. 대한항공이 홀로 독점하지 말고 다른 그 항공사가 메이저가 아니래도 뭐 저가 항공사가 뭐가 됐건 간에 신규 항공사를 진입시켜라. 한국에 신규 항공사가 있다 그러면 진입시켜라. 절대로 너희 독점하지 마라. 이게 유럽의 요구고요. 대한항공이 그래서 이 같은 유럽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시정 조치 방안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유럽에게 제출을 해야 돼요. 이게 8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8월 3일까지 유럽연합이 대한항공이 제출하는 시정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8월 3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그런 지금 계획입니다. 참 이유가 까다로운 게 뭐 네. 반도체 합병한다 그러면 그렇죠. 반대하고 네. 또 조선 합병한다면 그렇죠. 반대하고 네, 예. 맞습니다. 이유는 요구 조건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줘야 승인이 날 것 네. 같은데 또 대한항공 측은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은 미국과 일본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그렇죠. 유럽연합의 이런 조건을 들어주면 미국과 일본도 그런 요구를 하겠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유럽에 이렇게 대한항공이 받아들였다면 미국과 일본도 같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그러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노선도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합병 승인 요건. 근데 현실적으로 이 요건을 대한항공이 안 받아들인다. 그럼 유럽연합은 승인 안 해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14개 국가 중에 한 국가라도 승인을 안 해주면 합병은 안 돼요. 이 만장일치군요. 네, 반드시 모든 국가가 다 승인을 찬성을 해야 됩니다. 한 네. 국가라도 반대하면 합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U가 원하는 조건, 유럽연합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남아 있는 미국과 일본도 유럽연합과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면 유럽 노선 줄어들고 미국 노선 줄어들고 일본 노선 줄어들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3개 노선이잖아요. 그렇죠. 미국과 유럽과 일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슬롯이 줄어들면 아시아나와의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인들이 그 주요 포털 사이트나 SNS 등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좀 냉정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적사니까 뭐 그래도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잘해서 뭐 합병을 둘이 원하면은 합병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이 한국인 입장보다는 소비자 입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공사가 그러니까 뭐 한국 국적사라고 해서 우리가 한인이라고 해서 한국 국적사만 이용할 것도 아니고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경쟁을 해도 사실 지금 서비스 면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아시아나가 사라지고 대한항공 혼자 메이저 한국 항공사가 된다 그런다면 서비스 질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고객들과 항공사의 이 차이가 확실히 고객이 을이 되고 항공사가 갑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죠. 가격이 더 오를 것 같고 서비스 질은 더 떨어질 것 같고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한인들도 많이 하는 그런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든지 독점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독점이 되는 순간에 기업의 힘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대한항공이 세계 각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온갖 좋은 얘기들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노력할 것이고 아시아나와 합병이 되더라도 별 문제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승인을 받아서 이제 아시아나가 사라지고 대한항공 혼자 이제 노선을 운항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결국 회사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가 나빠질 가능성, 티켓 가격이 오를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병이 승인되면 이제 한국 갈 때 이제는 뭐 한국 항공사고 안 타고 이제는 그렇죠. 뭐 저가 항공사라든가 타국적 항공사라든가 그런 거 이용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글들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문제가 참 많은
그렇죠. 좀 그 우리 한인들에게도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합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이런 그 좀 소비자들의 정서도 좀 감안을 해서 회사가 너무 물론 이익을 챙기긴 챙겨야 되겠지만 좀 소비자들의 입장도 많이 반영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좀 펴길 바라봅니다. 네, 뭐 제왕적인 입지에만 안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예, 소비자 입장에서.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